그거는 저희도 뭐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또 크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마 통제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아마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저작권 의식이 아닌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목 제품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개인들보다도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많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을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공격, 법적인 공격이 합법화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복제품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강조했던 부분이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으로 어떤 통일된 형태의 뭐 조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규제하는 방법이 또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어떤 통일적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이거나 법리를 이제 원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충 보면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포맷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 부분들, 프로그램 포맷에 있는 어떤 무대 장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저작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살펴서 그 부분이 저작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 포맷 자체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가?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서 과연 이것은 프로그램 포맷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판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소설의 스토리 같은 경우를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포맷도 그와 같은 소설의 스토리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포맷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부분에 상당히 창작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작권법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직 논의가 일어나진 않고 있지만 저희 나라 법 중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에 최근 이제 들어온 법조항이 타인의 노력에 편승해서 그런 결과물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 포맷을 남의 포맷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 영상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영화 그리고 뭐 영화가 아닌 영상물, 뭐 방송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고. 같이 중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물을 여러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자체에서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 즉 연속된 영상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냐 영화가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영화니까 영화로서 어떤 보호한다, 음악이니까 음악에서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영화는 영상 저작물,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저작물이라는 형태로 저작물의 형태로서 저작권이 대상이 된다는 차원이고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형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영상물만 있을 때, 아니면 음성이 없을 때, 영화일 때 이렇게 어떻게 보호하느냐고 궁금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이용 형태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 그리고 공중송신에는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방송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형태에 따른 규제를 또 별도의 규정을 두고 나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이 이제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병규 교수입니다. 저도 말이 빠른데 좀 가능한 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된 거 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가 보니까 영화 제작, 특히 이제 영화 제작 관련되어져서 업무상 저작물 법리에 관련해서 사실 미국 법하고 우리 법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업무상 저작물의 법리가 좀 미국이 좀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특례 규정보다는 좀 더 쉽게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아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아마 미국식의 업무상 저작물 그 법리, 또는 한국이나 이제 일본의 업무상 저작물 관련된 법리 논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까 이해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요즘에 이 업무상 저작물 법리를 미국과 유사하게 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영화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이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 양도 또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 이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영상 저작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일단 저작권법에 영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음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 영상, 어쨌든 영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작성 수준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독일에 저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 영상 저작물의 창작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 내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거의 없거나 하더라도 보호해주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발행 공표된 경우에 있어서는 자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창작성의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TV 포맷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추측컨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덜란드나 영국이 TV 포맷 수출의 강국이죠. 우리도 백인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것들을 포맷을 이제 수입해 와서 꽤 인기를 이제 끌은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아마도 추측컨대는 만약에
TV 포맷을 뭐 네덜란드사로부터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게 되면 문제는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업자가 이제 그 TV 포맷을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아마도 그 사업화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는 그게 충분히 계약에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계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이제 이런 네덜란드나 중국이나 우리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는 그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아까 생각했었던 게 만약에 3년 동안 나가수 유사한 TV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사업자가 그 유사한 나가수 비슷한 너가수 이런 식으로 만약에 TV를 방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네덜란드사는 결론으로 치고 그 나가수를 이제 방송한 방송사가 너가수 관련된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여기에는 뭐 저작권 관련된 이슈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부정경쟁, 뭐 상표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사업자들 간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그 TV 포맷을 이제 라이센스한 사업자 간에 다양한 그런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들을 아마 해결하기 위한 그런 법안 마련 관련된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그 궁금증이 가졌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지금 저는 사실 그 한국, 그 중국, 일본 어떤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공동으로 이제 영화나 이런 그 콘텐츠를 제작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권리 처리 관련된 것들을 보다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좀 공동의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중국도 다르고 우리도 다르고 일본도 다른데 그 사업자들이 뭐 권리 처리하다 보게 되면은 영화 제작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뭐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런 문화를 공동 참여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좀 라이센스를 원스톱에 하고서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만 그 이익에 대해서 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저작물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다만 좀 그러한 그 이익을 좀 분배하는 쪽으로 이 3개국에서 그런 논의를 해보면 좀 어떨까 뭐 그런 뭐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중국 쪽에서도 그 한국 측의 토론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던가 말씀 주세요. 非常感谢。非常感谢。其实我还在把中国的关于著作权法保护的另外一个新动向介绍给韩国朋友。第一个问题是中国大陆对著作权的保护的力度是逐年加强，在合理使用的制度方面，在互联网环境下是越来越严，像免费的使用音乐或者下载影片的可能性已经很小。大家知道一个非常著名的案例，快播以刑事犯罪的形式，中国大陆予以追究，就说著作权领域的犯罪行为，大陆也是在加大惩处的力度，这是第一个动向，我也是传达给韩国的朋友。另外，在中国大陆著作权法当中，不保护作品的情节、桥段，包括角色，中国著作权法明确规定，只保护一个表达。但是随着社会的发展，中国大陆著作权法的审判经验发生变化，
对有些非常知名的影片当中的桥段或者角色，这样中国大陆的司法实践正在发生变化，正在突破，也在参照发达国家类似商品化权予以一定程度的予以保护。但是先进的条件是，这个影片或者这个作品必须在国际上要达到一个非常高的知名度。如果达不到一个非常高的知名度的话，在中国大陆作品名称还有作品的桥段、角色、一些情节是不能获得著作权法保护的。这是一个需要给大家介绍的一个。好，谢谢。 예, 고맙습니다. 对不起啊，我有一点小小的经验的小分享，就是也许咱们韩国同行跟中国相关从事产业的人的聊天过程当中，有可能得到一个信息，就是他们一直认为中国的知识产权保护力度不够，对他们的利益没有达到一个，就是所谓的他们理解的 IP， 就所谓的 intellectual property 的缩写 IP。 没有恰当的保护，造成他们的利益损失。这里必须跟大伙儿透露一下，就是他们眼中理解的 IP， 跟我们法律意义上的 IP 不是一个概念。所以这个你要了解这个理解的范畴不一样，所以他们抱怨的问题就不一样。所以能真正的了解咱们中国知识产权法律的，不管从立法。 行政执法和司法上其实都达到一个相对高效和严格的状态，没有得到的那一部分是法律面临的新问题。产业界人士想达到的非常理想状态的，对他们印象当中的 IP 保护不是法律概念，所以请大伙儿了解一下，不要有一些误读。好，谢谢。 예, 꼭 마지막 말씀 한번 반복해 주실 수 있나요? 어, 有关于 IP 的理解，在知识产权人的法律角度、法律人角度来说 ，IP 就是简单法律意义上的 IP。但如果您看中国相多的这个汉语报道当中，也会引用 IP 这两个英文字母来表达他们一种类版权或者类的这无形资产的在影视无形资产的一种宽泛的表达。他们不仅仅是说是一种法律概念的意义上的，他是把这种想法啊，这种依据人的个性而产生的值得复制去表达的那些东西，统统称为 IP。在影视圈所谓的影视圈业内人士嘴里说出来的 IP， 跟我们知识产权法律人所谓的知识产权不是对等概念，他们的范畴要比我们的范畴要大得多。这是我想强调的一点，不知道能不能解释清楚啊？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경까지.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질문 겸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업무상 저작물 얘기인데요. 한국은 업무상 저작물이 직무 발명과는 달리 이제 법인이 이제 가지게 돼 있어서 다른 결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이 우리와는 다르게 한국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면이 개개인이 다 저작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영상 저작물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이 법정 허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고화 저작물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있거나 오래된 창작물인데 누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것들. 하지만 그게 인류의 유산이라서 그거를 그냥 폐기할 수는 없고
쓰자니 이게 뭔가 두렵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그 소정의 금액을 이제 법률에 따라 계산해서 공탁을 이게 보관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저희는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것도 영화와 관련돼서 영화를 찍을 때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거를 저작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对门法官朋友的两个问题予以回应。第一个问题的话，是在中国大陆著作权法的第11条已经做了规定，就说单位法人可以视为作者，就说这样的话，在中国著作权法的语境下，权利人包括电影作品的制作者，既可以是自然人、个人，也可以是法人或者其他组织。这个规定的话，与韩国是基本一致的。其实韩国著作权法的第9条，就是固然在履行之物中产生的作品，以法人名义发表的，法人视为作者。所以说，在韩国语境下，著作权法环境下，个人和法人都可以成为作者。所以这个与中国是一致的，这第一个问题。第二个问题其实非常有意思，也是非常前沿的一个问题。在中国著作权法2012年的修改过程中，我们中国在修改草案当中，也对在互联网环境下或者传统环境下寻找不到作者作品的使用规范问题进行了研究。中国著作权法的第3次修改草案当中，也引入一个新的概念——过儿作品。过儿作品概念，过儿作品概念的话，按中国著作权法修改草案的规定来看，由版权局，就是国家政府管理版权的政府机关指定或者选定的代理机构去交纳这个一定的使用费。当你交纳一定使用费后，你就可以对这个寻找不到作者的作品进行使用。这样的话不作为侵权行为处理。但是遗憾的是，这个法案的话也在讨论当中，在中国也有很多不同的声音，还没有最终获得通过。所以说，在美国和韩国还有中国，对互联网环境下找不到作者的作品如何使用、如何付费、如何管理，可能是全世界，包括我们中国和韩国共同面临的问题。好，谢谢。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지금 현재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对，这是一个草案，正在2012年，跟刚才我说的电影作品和视听作品的修改草案是同一个草案，但是这个草案里面有过儿作品的规定。 但是对这个过儿作品的规定，在理论界和实践界受到很大争议。原因是，我这个费用要交给谁？谁来收这个费用？还有就是，你收到这个费用的话，这个侵权行为就不成立，法学理论的基础是不是可靠？所以这个理论的话，目前还不成熟，可只能说是在讨论当中。 但是我间接了解到，美国的话曾经有2个过儿作品法案，最终都没有获得通过。所以说，对于过儿作品的使用问题，目前全世界范围内还没有一个成熟的经验，还没有一个成熟的模式供我们借鉴和参考。所以说，我也希望中韩我们共同努力来解决这个比较棘手的问题。 好，谢谢。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8분 정도 있어요.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든가 좀 말씀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어느 분께 질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세요? 제가 한번 질문 네, 박 과장님. 제가 청주고 대신해서. 제가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제 국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해외 인증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이제 침해를 받을 때 이제 소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해외 저작물이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 이 한국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국가판권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인증서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변호사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 혹시 이 인증서 외에 중국에서 해외 저작물을 권리 인증을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 인정을 권리 증명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这个问题也是非常现实的一个问题。由于著作权法是各国差异较大，所以在权利类型方面是差异较大。中国著作权法第3次修改草案，作品的类型已经达到15种，目前是8种，可以解释为8种。新的草案的话将会达到15种以上，所以这样的话就会造成韩国和中国在签订版权转让或者许可的这个协议的时候，对一些权利类型上面的争议问题，这也是个现实问题。但是这个问题，刚才我们的韩国的同行也提到了，我们的教授朋友提到了，在版权领域还有另外一个行为，就是叫采用版权协议的安排，就是说通过协议把两国之间的版权法的差异通过合同制度安排。这样的话，就是说，我们在实践当中也经常会碰到，就是我们会把权利类型在中国的环境下，尽量把它范围扩大，比如说有信息网络传播权这种新的一些比较难的一些这种权利，那么在互联网环境下是非常重要。那这样的话，可以专门通过合同条款进行安排，这样可以减少双方在这个权利的类型方面，包括转让许可方面的有些不同的这样的一些抵触或者矛盾。不知道我的回答是否可以？ 예, 고맙습니다. 옥상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我有很多的问题，归纳起来我又就是3个问题吧，有一个问题呢，第一个问题我还是给这个李教授人家李教授呢刚才提到了，实际上是在我们中国这个著作权法当中的这个孤儿作品的一个概念，是吧？那么韩国呢，显然呢在这方面做法呢要比我们呢可能要成熟，是吧？刚才呢李教授呢也说过就是这个在韩国呢，如果是这个作品找不到这个具体的作者，那么会有一个专门的一个机构还是一个委员会，是吧？他会把这个作品呢给约定一个使用的费用，是吧？然后交纳了这个使用费用之后，那么就可以呢这个合法的使用这个
这个作品的啊。那我想这个了解的问题是，就是说是由谁来界定这个作品它是孤儿作品，它是找不到作者，就是由谁来认定？也就是说，谁去尽这个义务，是吧？就像我们专利，是吧？你要有一个在先的技术，那么它还有一个就是事先，是吧？你要对这个在先技术，你要做一个这个搜索，是吧？一个检索，是吧？你确认啊，这个确实是这个不存在这个在先技术，它就有新颖性了。那么孤儿作品就是说这个任务谁来做？啊，这是一个问题。那么紧接这个问题呢，就是这个费用呢，是我使用在先，还是交费在先？是我交了费之后，我才可以使用，还是呢我使用之后，我再去补交这个费用？是吧？这个韩国呢是怎样一个做法？这是我这个第一个问题。我把问题都问完了之后呢，这个专家们可能有时间去准备，然后再请专家们来回答，是吧？第二个问题呢，我是想给安科长，是吧？那么就说的，实际上今天呢，在讨论的时候呢，中方的这个张继哲先生和这个李伟民律师也都提到了，就是在中国啊非常具有影响的，就是中国好声音的，是吧？这个案子，是吧？实际上这个案子呢，它涉及到呢就是综艺类的节目、体育赛事，是吧？包括一些个竞技类这个节目，是吧？就是对待按照我们传统的著作权，通常都不会把这些个东西看成是著作权保护的对象，也就是说，它不是属于这个著作权这个项下的一个具体的一个作品，是吧？它是很难用著作权来进行保护的。但是呢，随着现在，你知道，目前这个因为著作权也在发展嘛，这个客观形势也在发展，实际上在某种意义上呢，它是间接的已经这个影响到这个著作权法。那么就是韩国呢，就是在这个著作权法律上对这3类情况到底是怎么给它认定？就是说，它是属于著作权法保护的内容，还是由其他的法律来进行调整的对象？所以我想知道这个问题，啊，这是我的第2个问题。第三个问题，我想给这个金教授，是吧？金教授刚才也讲到这个，就是著作权的作品在韩国，就是说它的创作度，在我们中国这个著作权的语境下，叫做什么呢？叫做独创性，是吧？就独创性的标准很低。那么，在我看来，就是说的标准低，它仍然还是有标准的。那么也就是说呢，这个标准低到什么样的一个程度？啊，当然就是说的，比如说像美国、英美一些个国家，它有一个叫这个额头流汗的一个原则，是吧？你弓下腰来，你脑袋只要一出汗，那你这个作品就有了创造性，是吧？但这样的一个标准已经是很低了。那我想的话呢，就是韩国这个标准低，比这个额头流汗这个标准是不是还要再低？啊，所以我就想有这么3个问题，啊，这个希望那个专家能够给个回答，谢谢。 예, 숙제를 다 숙제하셨죠. 답변을 1분 이내에 3분이 각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작권 법 자체에서 이 소위 고화 저작물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저희 법정 허락 분과가 저희가 지금 7분인가 8분인가 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하고요. 법정 허락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 법령에 의하면은 그 사유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그 신청서 자체에
어떤 옛날 영화 같으면 그 영화사, 영화 감독 등등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연락을 취해받고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속인은 어디 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그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심사한 것 중에 한두 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노력한 거 가지고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보고 하겠다. 이건 더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하고요. 저희가 그 노력을 인정해서 좋다 이거는 고아조정물이 맞다 그러면은 그 공탁하는 액수는 이 대통령령의 법 안에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인지 하여간 그 밑에 시행 규칙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저희 계산을 해서 저희가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한 뒤에 비로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준이 세 번째인데 꽂아시죠.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선 그 창작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창작성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라는 모방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것의 최소한과 그 다음에 저자의 개성이 이제 표현되어졌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 저자의 개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해서 이제 저작물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창작성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제한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영상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런 창작자의 어떤 개성이 표현되지 있는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창작성이 낮더라도 보호는 인정하고 다만 보호 범위는 좁게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땀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아예 그 창작성이 없는 것까지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창작성이 낮으면 보호 범위가 좁다. 요것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아마 안 소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전 변호사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 보충 삼아 더 말씀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 저작권법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법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판례를 보면은 네덜란드 쪽에서 일부 판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포맷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영상, 이미지 안에 들어간 로고 이런 게 이제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이런 포맷이 유사한 포맷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은 똑같지만은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대응할 법률이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부정경랑 경쟁법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했냐면 일단 대부분 다 방송국에서 이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 권리자가 대부분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어떤 기업적 윤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침해를 못하도록 하는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하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초과한 것 같아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나라 밖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오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과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특히 중국 측 토론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